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재계 서열 11위 신세계 그룹이 이제 이마트와 백화점을 분리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용진, 정유경 회장이 남매로서 경영을 하다가 이제 각각 분리해서 따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원래부터 이제 경영이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이 이제 신세계가 사실은 모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태 기업이 이제 이마트를 따로 내면서 정현진 회장이 이제 이마트를 운영하고 정유경 이번에 이제 회장님이 되셨는데 신세계 쪽 백화점 쪽이나 면세점 쪽을 운영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미 실질적으로는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다르게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이제 경영자 중에 최고점이 정영진 회장하고 정유경 회장이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화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정유경 회장이 이번에 회장이 된 거고 이전엔 사장이었거든요. 네. 사장이 이제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빠르게 승진하고 이 회장이 되면서 이제 아예 경영 분리를 하겠다라는 계열 분리에 대해서 명시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계열 분리를 하려 그러면 위치가 같은 위치, 그러니까 직위가 같은 위치가 돼야 계열 분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둘 다 결국은 그 정영진 회장이나 정유경 회장이나 둘 다 회장 직위로 갔음에 따라서 이제 계열 분리를 완전히 진행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2011년부터 쪼개져 있었고 지속적으로 경영 자체에 간섭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장 승진을 하면서 이 회장 승진 계기로 실질적인 경영 분리를 선언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계열 분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 내부 측에서 좀 그룹의 성장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밖에서 보는 측들은 그 정유경 회장이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승진했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영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인정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최근에 가장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경영 실적을 인정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경영 분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역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최근 어렵죠. 사실 테무라든지 알리 이런 경쟁자들이 나오면서 커머스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 어렵지만 영업이익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늘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면서 영업이 늘리는 상태라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더욱더 추구하겠다는 큰 명분 하에서 지금 막 가고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진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예.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공을 좀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거의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승진이 되면은 예. 사장에서 부회장이 되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지 않고 회장으로 바로 간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해석이 좀 혼재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대기업이 계열 분리했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신세계 또한 좀 마찬가지겠죠? 생각보다는 쉬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원래 계열 분리 자체는 그룹사가 있는데 그룹사에서 회사를 떼어내는 거니까 예. 상법상의 이슈긴 합니다. 상법상의 이슈인데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예. 친족 간 계열 분리할 때는 상호 간의 출자를 조금 제한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냐면 이 계열 분리 자체는 꼭 이유만이 아니라도 어떤 회사가 경영이 나빠진다든지 하면은 분리해서 그 회사를 따로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친족 간의 경영 분리를 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요.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3%씩 이상은 못 갖게 서로 3%씩 이상 못 갖게 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미 신세계하고 신세계 내부에선 정리가 되었다. 결국은 이마트 쪽하고 정영진 회장 쪽하고 정영진 회장 쪽이 두 분 3% 그러니까 서로 상호 출자를 안 하게끔 이미 주식을 교환했거든요. 주식을 교환해 버렸기 때문에 네.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의 18%, 정영 회장은 신세계 18%딱 지분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실질적으로도 거의 경영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네. 선언만 남은 상태였나 선언만 남은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걸 나눠 가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 10%씩 양쪽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 뭐 이런 이슈는 있겠지만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왔고 2011년에 계열사 분리할 때부터 이런 길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계열 분리가 신세계그룹에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굉장히 유행 중인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도 지금 공모주 청약에 나섰는데 흥행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예, 이제 더본 코리아의 공모주 지금 뭐 11.8조 모았다는데 공모주 청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받으려고 공모주라는 것은 원래 이제 있던 주식이 아니라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원래는 더본 코리안 기업은 주식시장에 거래된 주식이 아니고요. 이제 상장을 하면서 새로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새로의 주식을 발행할 때 누군가 사줘야겠죠. 네. 누군가 사는데 이제 가격 기반으로 사면은 시장이 너무 혼란하고 이 실제 가격이 얼마 결정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공모 관한을 결정합니다. 우리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측의 입장에서도 내가 주식을 팔 때 얼마나 수익이 날지, 얼마나 투자금을 받을지가 결정이 나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서 밖에서 자본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공모를 하려 그러면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냅니다. 이게 공모가액의 50%를 증거금을 내 가지고 예. 어떻게 보자면 내가 공모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모 금액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증거 금액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주식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서로 많이 사려고 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배정이 안 되겠죠. 다 배정이 안 돼서 네. 그 랜덤 균등 배정이라고 해서 한 50%는 뽑아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흔히 말해 이 증거금을 많이 내신 분들한테 조금씩 그 비율대로 나눠줘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공모주청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이 흥행이 됐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더본 코리아 공모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저도 뭐 했다가 한 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직원들은 청약에 미달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직원분들은 우리사주 제도라고 이야기해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은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잘 된다고 하면은 상장이 잘 된다고 하면은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사주자 제도라는 걸 통해서 직원들은 따로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약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주로 받게 되면은 1년간 팔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혹시 그래서 지금 예상 공모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예. 만약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흔히 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약간 뭐 넷플릭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직원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러니까 식료품 업체 혹은 이런 푸드 업체들이 업체, 예. 약간 어떻게 보자면 상장했을 때 그렇게 또 1년간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상장치는 잘 됐지만 1년 후에 주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요식업이라는 게 이제 그 매출을 올리기에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공모주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생기면서 네. 우리 사주에서 안 간 것들이 실제 일반 공모주로 많이 빠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리스크 쪽, 이게 1년 후에 팔아야 된다는 어떤 제약이 분명히 있고, 예. 다른 기업들을 보면 조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더불어서 또 백종원 대표가 지금 방송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 주가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네요. 어제 이제 GDP가 발표가 됐고요. 예. GDP가 2.8% 나오면서 예측은 3.1%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측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
슈퍼마이크로 반도체라든지 네. 그다음 AMD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반도체는 이제 회계 부정 이슈가 있어서 좀 큰 이슈로 다가왔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그렇게 또 좋지 않아 가지고 반도체 분야의 몇몇 기업들이 또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뭐 거의 혼조세긴 하지만 조금씩 내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연착륙하고 있는 비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3분기 기업 실적만 보면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결국은 S&P 500이라든지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예측보다 더 나온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업 경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란 거는 무지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면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의 0.대. GDP에 모자란데 우리나라보다 네. 높은 수준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실제 IMF 같은 어떤 대외 경제 기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올렸습니다. 7월, 8월에 올리면서 올해 더 예측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제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 특히나 3분기에는 소비가 늘었다는 또 이슈도 있고 4분기가 또 미국의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예. 그렇게 나쁜 상태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